아무튼 이 장기적인 관계에서 성격이 바꿔져 버린다, 성격이.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아까 제가 호흡이라든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열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 때문에. 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차가운 밥이나 차가운 차는 넘어갈 수 있지만 차가운 말은 넘어갈 수 없다. 차가운 말은. 옛날에 한 양반들이 그 푸주간 있잖아요, 푸주간. 푸주간 있잖아요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30분에 끝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 푸주간에 이제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간 양반이 푸주간 주인한테, 그때는 그 푸주간을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푸주간 하신 분들이 오히려 부자잖아요. 상류층인데 그때는 백정이라고 불러서 먼저 딱 가면서 누구죠? 양반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서 푸주간한테 이렇게 보면, 어이 백정, 어이 백정, 나 소고기 한 근 줘. 그것도 퉁명스럽게, 야 나 백정 소고기 한 근 줘. 그런 거예요. 뒤에 따라간 양반이 먼저 표정을 바꿔서 웃으면서, 김씨 나도 한 근 주시게나. 그러니까 그 푸주간 주인이 먼저 온 양반한테 아무데나 탁 잘라가지고 주면서 그냥 대답 없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 양반한테는 아주 정성껏 좋은 부위를 탁 잘라가지고 주면서, 어르신 여기 좋은 부위로 잘랐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 거예요. 먼저 온 놈이 왜 차별하냐고. 왜 차별하냐고. 똑같이 한 근 사는데 돈 똑같이 준대. 왜 차별하냐고. 그러니까 이 푸주간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쪽은 백정이 준 거고 이쪽은 김씨가 준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에 대해서 지금도 반성합니다. 이미 다 컸지만 어릴 때 아들, 딸을 키웠는데 딸이 훨씬 저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딸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딸 얘기하니까 딸이 나 닮은 줄 알고 지금 괜히 걱정한 사람들이 있어. 제 딸은 진짜 내가 보여주고 싶어. 진짜 제 복사판 아니고 혁신판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키만 좀 적지 너무 이뻐. 그런데 이놈은 어렸을 때부터 이쁜 짓을 많이 해. 이쁜 짓을. 그래 나는 들어가면 딸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아들은 억세. 나는 남자와 여자아이가 다르다는 걸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잖아요. 제 아들한테는 탁 가면은, 아들이 혹시 게임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제가 먼저 큰 소리로, 야! 또 게임이냐? 그래요. 큰 소리죠. 제 아들이, 왜요? 그럼 저는 바로, 너 이리 와. 너 어디 아빠한테 크게 이 자식이 대들어? 그래가지고 제 아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 아들한테는 이렇게 했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딸이 방에 있으면 문 조심히 열고 가서 장난도 치고, 제가 이렇게 크게 몸을 숙여, 정민아 아빠 왔어 이래요. 그럼 제 딸놈은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나를 안아. 내가 정민아 이러니까 아빠 와서 안겨. 아들한테는 야! 그러니까 왜요? 나 이걸 몰랐다니까. 이걸 몰랐어. 아들과 딸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다르다는 걸 내가 몰랐어. 그리고 아들은 억세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크게 했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쪽에서도 크게 했고,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됐다. 그런데 제 딸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했더니 그놈도 부드럽게. 그래서 지금도 그놈은 부드러워. 요즘 몇 년 전부터 제 아들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합니다. 부드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부드럽게 했더니요, 저놈도 부드럽게. 성민아, 예, 아빠 부르셨어요? 나 원래 이런 놈인지 몰랐거든요. 나는 그럼 원래 얘요? 이런 줄 알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좀 부드럽게 해봤더니 저도 부드럽게. 그때 제가 또 하나 느꼈어요. 아, 인간은 진짜 호응적 존재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단 말이 다른 말로 호응적, 부르면 대답하는 존재다. 제가 시골 촌놈입니다. 그렇게 생겼죠? 예,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도예지로 학교를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와. 그럼 버스 타고 막 차를 바꿔 타고 막 그랬거든요. 차를 바꿔 타는 곳에서
시골 읍내가 이게 화장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화장실이 급할 때 이제 노크를 하면은 안에서도 노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제 기억에 노크를 2번 했어 보통. 안에서도 2번 해. 근데 급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을 탁 때린 적이 있거든. 아 그런데 안에 놈도 한 번을 때리네. 그 뒤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3번 때려봤어. 안에 있는 놈도 3번 때리네. 한 번 탁 때리면 안에도 한 번 탁 때리네. 아, 인간은 진짜 부르면 대답하구나. 물론 그때 그걸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화장실이 넓어가지고 생각할 여유가 있지만 생각할 여유가 없는 이런 화장실에서 여러분 놓고 2번 해보세요. 2번 해요. 3번 해보세요. 대부분 감정적으로 바로 3번 합니다. 즉각적으로 3번 합니다. 부르면 대답해. 그러니까 상대가 인상이 안 좋다. 내가 벌써 안 좋은 인상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말이 강하다. 내가 벌써 강한 말을 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상대 말이 강하다고, 상대 표정이 안 좋다고 상대만 바꾸라고 하거든요. 나는 모르고.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어느 병원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개에 물린 환자는 반나절 만에 치료하고 집에 갔고, 뱀에 물린 환자는 사흘 만에 나았고, 말에 물린 환자는 지금도 치료 중이다. 여기서 말은 어떤 거냐? 언어.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지금도 치료 중이다. 뱀의 독사에 물린 것보다 말에 물린 게 그 상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물지 마라. 말로 상처 내지 마라. 이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은 유대 격언에 칼이 아니라 활이라고 그랬거든. 칼은 뺐다가 어때요? 뺐다가 다시 칼집에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활은 한번 쏘면은 어떻게 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을 하이테크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그리고 여러분 말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놀라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라는 이 엄청난 이 무기에 대해서 사용법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무기를 함부로 휘둘러 말로 공격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과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우선 부부간의 대화에서는 말에 소리를 높일까요? 낮출까요? 예, 낮춰야 된다. 소리를 낮춰라. 첫 번째가 소리를 낮춰라.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생존하겠습니까? 에? 여보 나왔어. 밥 언제 내? 밥. 이러면 내가 생존하겠습니까? 저 여러분 부드러운 놈입니다. 집에 가면은. 그런데도 놀랍게 부부 사이는 말투 때문에 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도 부부 사이 말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말투를 보면은 저놈이 불륜인지 부부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저는 이제 사람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관찰하는데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중년 부부들 딱 앉아 있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바로 이게 불륜은요 놀랍게 표정부터가 틀려. 표정부터가 웬만한 저 불륜들은 다 열고 있어요. 상대의 말에 귀를 별말도 아닌데 귀를 쪽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막 자동으로 끄덕끄덕 해. 이게 불륜입니다. 가서 옆에서 들어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무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말을 sweet nothing이라고 불러요. 아무 의미 없는 말. 연인 사이에 오가는 말. 그런데 부드러운 말. 듣고 있어도 계속 듣고 싶은 말. 여러분 이걸 연인 사이의 말이라고. 그런데 부부 사이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잘못하면 싸워요. 천천히 마셔. 천천히. 그게 음료수냐?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안 고치면 누가 고쳐?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소리가 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큰 소리를 공격이라고 받아들여. 공격. 큰 소리를 공격이라고. 그리고 소리만 큰 게 아니라 두 번째가 속도가 빨라요? 늦어요? 빨라. 여러분 화났을 때 소리가 크고 빠르지. 조용히.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부부싸움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오늘 화가 참 많이 나네. 그럼 저쪽에서 그래 화가 났어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래 싸워요? 적지만은 소리를 낮춰보세요. 소리를 늦춰보세요. 자 낮추고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은 여러분 놀랍게도 부부 사이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